2023년 5월 자신이 만든 기술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다시 5일 만에 직원 700명이 그를 위해 사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며 다시 CEO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198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란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겨우 8살 때 이미 애플의 매킨토시를 분해하고 조립할 정도로 컴퓨터에 푹 빠져 있었죠.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샘 올트먼. 그는 이후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했지만 2005년 대학을 중퇴하고 위치 기반 소셜 앱인 루프트를 창업합니다. 이 회사는 훗날 2012년 그린닷에 4,300만 달러에 인수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기 그가 만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바로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 Y 콤비네이터였습니다. 여기서 Y 콤비네이터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리면 이는 쉽게 말해 창업자들의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곳이죠. 에어비앤비, 레딧, 코인베이스 등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올트먼은 바로 이 Y 콤비네이터의 파트너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 후 2014년 공동 창업자 폴 그레이엄으로부터 회사 전체를 이끄는 회장직을 물려받죠. YC에는 매년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몰렸고 샘은 그 창업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그는 미래 유망 기술, 뛰어난 창업자들, 실리콘밸리의 최고 투자자들과 엄청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죠. 이 인맥과 경험이 훗날 오픈 AI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엇이 회사를 성공시키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아직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2015년 12월 올트먼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를 설립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2018년 머스크는 이사회를 떠나고 2019년 올트먼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비영리 조직 산하에 이익 상한 자회사를 만들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비판했지만 이 자본이 없었다면 훗날 세상을 바꾼 그 제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는 하나의 연구 데모를 공개하는데요. 이름은 챗GPT. 사실 이들은 정말 큰 기대 없이 공개한 연구였지만 그들의 예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출시된 지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을 넘기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된 거죠. 하룻밤 사이에 샘 올트먼은 실리콘밸리의 조용한 투자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시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챗GPT의 폭발적 성장은 곧 우려로 이어졌는데요. 가짜 정보, 일자리 위협, 통제 불가능한 AI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2023년 5월 16일 올트먼은 미국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자진 출석하게 됩니다. I agree that when we get to very powerful systems, the landscape will change. I think I'm just more optimistic that we are incredibly creative and we find new things to do with better tools, and that will keep happening.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think that could happen in a lot of different ways. It's why we started the company. It's a big part of why I'm here today and why we've been here in the past and we've been able to spend some time with you.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but we try to be very clear-eyed about what the downside case is and the work that we have to do to mitigate that. Thank you. And our hope is
that the rest of the industry will follow the example that you. 그는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규제와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CEO 본인이 자신의 사업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흔치 않은 장면이었고, 이는 그를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규제 회피형 기업가와 다르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오픈 AI 이사회는 예고도 없이 한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말하길 샘 올트먼은 더 이상 CEO가 아니다 였죠. 이사회와의 소통 문제가 이유로 언급됐지만 정확한 사유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AI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과 빠르게 AI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쪽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주말 동안 실리콘밸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최대 투자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도 올트먼을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샘을 즉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결정적으로 오픈 AI 직원 770명 중 700명 이상이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하자 그로부터 5일 뒤인 11월 22일 올트먼은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CEO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이후 올트먼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는 매년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데이를 열어 GPT의 새로운 능력을 선보였고, AI는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올트먼은 AI와 함께 사용할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에도 뛰어들며 AI의 미래를 컴퓨터 화면 밖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먼 미래의 기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샘 올트먼이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신이 만든 기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을 가장 빠르게 세상에 내놓고 있는 사람. 앞으로 AI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새로운 위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샘 올트먼이라는 이름은 결코 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빅테크 리더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